안녕하세요. 킹바닌의 생각창고입니다. 오늘 가져온 기업은 펌텍코리아입니다. 펌텍코리아는 어떤 기업이냐면 지난번 영상 보니까 제가 30분 넘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해서 10분 내외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펌텍코리아는 화장품 용기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2019년 7월에 코스닥 상장이 되었고요. 시가총액 2천억. 지금은 좀 빠져가지고 아마 1,8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2톤 주식수는 1200만 주. 그리고 종속기업으로는 펌텍 상하이 법인 2015년에 설립됐고요. 용기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T 플러스 용기 사출업, 용기 만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부국 TNC 여기는 튜브 제조하는 곳, 그리고 미라텍 튜브 제조업, 부국 TNC 종속기업, 이렇게 종속기업 4개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화장품 용기 파는 회사가 갑자기 웬 똥단지 같은 소리냐,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너무 급반등을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반도체나 OLED나 5G나 이차전지나 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저평가된 게 어떤 게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좀 저평가된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화장품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화장품이 중국향 매출이 좀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 잘 팔리면 화장품 주식도 잘 가는 거고, 잘 안 팔리면 못 가는 거고, 그런 컨셉인데, 지금은 사실 안 좋아요. 지금 LG생거는 좋은데, LG생거는 브랜드 파워가 있어가지고 잘 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 아모레라던가 이런 회사들은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몇 년째 이렇게 내리막을 타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 어차피 또 한한령이다 그런 중국과의 마찰 등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제 시진핑이 또 방문한다는 말이 있고, 시진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화장품이란 거는 어차피 소비재이기 때문에 다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기업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마 1년이든 2년이든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화장품이 필수 소비재로서 중국에 많이 팔리게 된다면 이 기업도 화장품도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화장품 전방 산업이 안 좋기 때문에 화장품 주가들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화장품 안 바르고 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하필 화장품 용기 제조하는 데를 가져왔느냐? 지금 화장품 트렌드가, 이거 없는 내용만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원래 예전에는 이제 브랜드 위주로 가다가 이제 미샤 같은 이제 원스토어 이런 걸 좀 하다가 이게 잘 안 돼서 이제 좀 올리브영 같은 이렇게 모아놓는 이런 걸 하다가, 이젠 다시 약간 로컬하게, 중국 현지에서도 로컬하게 좀 화장품 기업들이 생기면서 화장품 매출이 예전과 같이 이게 좀 단일화되지 않고 여러 그냥 작은 기업들, 어떻게 보면 닥터다이어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신생 기업인데 어떻게 좀 잘 마케팅도 하고 제품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판매가 잘 됐고, 덕분에 이게 인수가 되는 그런, 약간 앞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 느낌으로다가 화장품 업체들도 좀 다양화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는 이제 기존에 좀 브랜드가 없는, 그러니까 LG생거는 좀 강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기업이 1등 할지, 어디 기업이 살아남을지 못 살아남을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를 하면은 화장품 용기는 어디 기업이 되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을 좀 적당히 하더라도 화장품 산업이 좋아진다면 같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누가 이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걸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면 좋겠지만 너무 확률론적인 게임이니까, 좀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애들이 화장품 산업이 살아난다면 수혜를 받겠구나 라는 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장품 용기의 특성상 전방 산업, 화장품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에 큰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분기 사업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원세전 및 원브랜드 샵 등 오프라인 채널 매출의 급감. 그래서 일부 브랜드사는 매출이 감소하고, 이게 어떻게 다 전방 산업이 안 좋다라는 내용이 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 써 있네요. 전방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온라인 채널의 상대적 성장으로 암소 번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 수출은
뭐 1월, 2월, 3월 성장했으나 4월 역성장하는 등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화장품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 그런데 언젠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화장품은 소비재다. 소비재이고 지금 타격 입은 거는 오프라인 매출인데 이게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다 온라인으로 전가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길게 봤을 때, 짧게 말고 조금 길게 봤을 때 라는 컨셉이고요. 그럴 때 이제 있어서 화장품 용기를 파는 펌텍코리아는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펌텍코리아, 부국TNC가 이제 부국TNC가 펌텍코리아의 종속회사니까 두 개가 짬뽕 같이 보면은 이게 21%, 이게 가장 최신 29년이죠. 그래서 16.7%부터 한 21%까지 약간의 이제 좀 지분을 좀 넓혀왔고, 사실 1등은 연우입니다. 연우라는 기업인데 이쪽은 이제 30%대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꾸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좀 주목한 부분이 펌텍코리아는 이제 이쪽에서 한 4%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져간 이후 이제 22% 정도 유지하고 있다. 연우에 이어서 2등 주자라는 뜻이죠. 근데 왜 하필 연우를 안 하고 펌텍코리아를 했느냐 라고 보시면은 성장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에 보면은 2015년에는 11만, 이게 뭘까요? 11만, 이건 아래에 또 있으니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시 제외.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펌텍코리아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2017, 18, 19, 2020년 1Q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이걸 보시면은 매출이 17, 18, 19 보면은 이제 연 단위로 연 복리로 계산했을 때 15% 증가했고, 뭐 판관비나 뭐 매출 이런 거 다 똑같이 증가했고요. 판관비는 뭐 유지되고 있는 상황. 영업이익도 연간 18% 정도 성장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19% 성장하고 있는 걸로 봐서 성장세가 좋다. 성장세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 성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포인트가 영업이익률이 14%나 돼요. 14%. ROE도 거의 20% 육박하다가 지금 이제 한 10 후반대로 17, 18%로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좋은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이냐? 그 이유는 바로,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얘네가 약간의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구성할 때 보면은 화장품 제품에는 사실은 용기가 있을 거고 그 안에 내용물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 화장품의 진짜 목적은 내용물이잖아요. 결국에 뭐 LG생건이 화장품을 판다. 그러면은 보통 기업은 수익을 내기 위해, 수익이라보다 이익을 하는 게 낫겠네요. 이익을 내기 위해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그 이익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이 내용물에서 맞는 이익을 챙기고, 용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LG생건 입장에서는 용기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래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낮추고 그 판매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용기라는 산업이 그 진짜 이 전방 산업에 비해서는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면은 단가 인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안 팔린다 화장품이. 그러면 너네가 파는 용기 좀 가격 좀 싸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넣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유지하고 있다. 1Q에 3월달에 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얘네가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닐까. 얘네가 가격 단가를 인하하려는 압박, 그런 LG생건이나 아모레나 다른 뭐 기타 화장품 업체들의 가격 단가 인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우는 여기에서 보면 영업이익률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연우를 선택하지 않고 컴텍코리아를 고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분기 성적을 보면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도 증가, 그러니까 전년 19년도 1Q, 19년도 1분기 대비 매출도 증가, 영업이익도 증가, 당기 순이익도 증가했다. 화장품은 비냉 구성 소비재로 계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판매 채널 변경 대응 수면에 꾸준한 성장을 보이므로 매출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국내와 국외 다각화된 고객사를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은 여기 펌텍코리아 그 사이트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뭐 아모레도 있고 LG생명도 있고 이니스프리, 미샤, 에뛰드에스 뭐 여기 있고 해외에도 이제 에스티로더나 맥 그리고 뭐 클리니크, 뭐 디올, P&G 다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서 어느 정도 이제 한쪽 뭐 예를 들어 올해 뭐 이니스프리 망했다 그러더라도 얘는 다른데 팔 데가 있으니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산업에서 누가 이제 이길지 몰라요. 왜냐면 로컬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이길지 모르지만 어디가 이기든 얘네는 용기를 파니까 어느 정도 그 성공한 회사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있고 내수가 한 1200, 수출이 500 해서 비중이 한 3대 7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분기는 좀 수출이 좀 줄었네요. 그래서 기술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네가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마 기술력일 것이다 예측이 되는데 여기 또 나옵니다. 대표가 김도훈 대표님인데 김도훈 대표님이 한 인터뷰가 있고요. 내용을 보면은 얘네가 기술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2003년도에 개발한 펌프형 튜브, 그래서 기존 비비크림 대비 내용을 다 짤 수 있도록 하고 용기 모양이 유지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기술력을 좀 여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010년도에 에어리스 콤팩트, 뭐 현재 세계 통틀어 펌텍코리아 뿐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저 남자도 사실 잘 모르는데 뭐 요런 거죠. 여기 써 있네요. 뭐 그러니까 그런 뭔가 진짜 파우더 형식보다는 이게 겔상, 약간 좀 겔상이 더 좋은데, 겔상은 이제 외부 노출될 경우 이게 약간 젤리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진흙 같은 그런 질감을 가진 그런 콤팩트인데, 이거는 이제 공기에 닿으면 휘발성 물질이 날아가니까 파우더가 굳거나 균열 발생해서 깨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내부와 외부를 좀 밀폐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밀폐하는 게 바로 이 에어리스 콤팩트라는 것이지요. 에어리스, 공기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있고, 오토드로퍼라고 해서 에센스 용기는 이제 이렇게 요오드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이 차 있으면 여기서 눌러가지고 이걸 눌렀다가 쭉 빨아 올리면은 그 다음에 손으로 이동해서 손에서 이제 쭉 하는 건데, 이게 좀 귀찮으니까 얘네 개발한 거는 이거를 들 때, 이걸 뽑아낼 때 여기를 돌려야 되는데, 돌리면서 자동으로 이게 뭐 올라오나 봐요. 스포이드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대표의 그 마인드 되게 좋은 게, 경쟁사와 똑같은 형태의 스포이트 용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펌텍코리아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혁신 제품을 만들어서 제안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좀 립스틱, 이제 메이크업 쪽으로도 좀 갈 예정인데, 이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이 기술력들이 반영된다면 또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2019년까지는 13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2 공장을 새로 지었고, 새 공장을 지었고 11월부터 부분 가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종속 회사인 부국 TNC도 용인의 신공장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게 토지와 건물은 19년 11월에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장, 이거 2001분기 실적 보고서인데 기계장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100% 되면 다 들어온 거니까 아직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들어오면서 계속 그냥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제 18년 이거 생산 능력과 실적을 보시면 되는데, 18년에는 270 정도를 뽑아낼 수 있었고 그 중에 201을 했다. 74%다. 2019년도가 근데 생산 능력이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장치 100% 됐다고 가정한 것 같은데, 좀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숫자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상한 게, 이게 반기 보고서에서 가져온 거고
이게 3분기 실적 보고서 가져온 건데, 그럼 남은 이거는 이거 사업 보고서니까 어떤 말 드리고 싶으면 요거 A, B, C라고 하면은 C 빼기 B는 4분기 생산 실적일 텐데 이게 250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크다. 왜냐면 이건 3분기 내내에서 184고 2분기 내내에서 126인데 갑자기 이렇게 뛸 수가 있느냐. 내 생각에는 아마 오타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가동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 숫자를 좀 뻥튀기 한 거거나. 이 부분 조금 더티한데 지금 2분기 실적 보고서가 이제 나올 텐데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튼 중요한 거는 생산실 능력이 늘었습니다. 이번 19년도에 증설하면 늘었지만 가동률 자체는 어떻게 보시면 안 좋아지죠? 네. 가동률 자체는 74%에서 74%, 1분기는 79%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이거 좀 꺼림칙한 부분이 좀 있지만 요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볼 수 있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악화됐는데 회전율을 보시면은 단순하게 운전자분의 증가,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안 좋아진 것에 불과하다. 왜냐면 이게 다시 결국에는 돈이 될 거니까, 돈으로 환전될 예정이니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이게 작년 3월, 6월, 9월, 12월 하다가 이번 1분기 때 좀 영업활동 현금이 안 좋아졌어요. 왜 안 좋아졌냐? 매출 채권이 많이 늘었다. 이게 화장품사에서 돈을 줘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은 나쁘지 않아요. 회전율은 좋습니다. 왜냐면 연도랑 비교해 봤을 때 회전율이 뭐 거의 비슷하거나 더 좋은, 재고자산은 훨씬 좋네요. 여기 보면은 폰테코리아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회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일시적인 매출 채권의 증가는 다시 이제 현금화해서 돌아올 예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쟁업체인 연우와 한번 비교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영업이익률이 훨씬 폰테코리아 좋다. 근데 PER은 연우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ROE도 당연히 폰테코리아 좋고요. 그래서 좀 2위지만 1위인 연우에 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ROE 좋아서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좋은데 왜 저평가돼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되게 의문이 들었고, 근데 이게 제가 작성했던 시기가 거의 뭐 3주 전이라서 이거는 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아무리 생각해도 연우보다는 폼테코리아가 더 비싸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포장재, 식품 포장재든 뭐 화장품 용기도 포장재잖아요. 근데 보시면 식품 포장재 회사들도 포가 꽤 올라가 있습니다. 16배까지도 할 수 있는 거 봐서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이란 전방산업이 안 좋기 때문에 포가 낮게 평가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동시에 연우보다 낫다? 이거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하는 부분들은 신사업 쪽으로는 색조 시장, 아까 말씀드린 립스틱 같은 거, 이것도 에어리스 기술을 좀 활용해가지고 그 제품의 어떻게 보면 제품의 그 본연 가치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머 코스메틱,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약도 아닌 것이 화장품도 아닌 것이 약간 그 중간 다리에 있는 그런 데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좀 좋은 게 17년도에 상장했는데 상장하자마자 무상증자했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왜냐면은 상장하고 주가가 이렇게 떠락했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도 무상증자를 하고 자사주 취득을 하는 걸 봐서는 대표님이 기업 정신도 있으시지만 주주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10% 지분과 경영 참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이름도 어려워요. KTCNP 그로스 챔프 2011에 2호 3호 투자 전문회사가 지금 10%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도훈 대표랑 이도경 씨랑 다 들어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사회이사 지명권을 가지고 있고, 뭐 10% 이상 1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는
돈을 벌면은 나가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화장품이 좋아지면 폰테코리아도 좋아지는 거니까 뭐 나가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가 뭐 하는지 좀 찾아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얘네 좀 이상해. 약간 힘든 애들 유선전자 받았다가 좀 팔고 이런 일도 있었고, 뭐 네오플락스, 뭐 바디프렌드, 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하여튼 결국에 사모펀드는 하는 일이 하여튼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이런 일들 하고 있다라는 게 같고요.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중요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화장품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건데, 얘네가 뭐 팔고 나오든 뭐 하든 올라가는 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얘네가 지분이 10%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또 이제 이게 제일 핵심인데, HCP 패키징 홍콩 LTD랑 계약을 했는데, 내용은 이제 폰테코리아 생산 용기를 얘네가 판매 대행해주는, 수출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협력 생산한 용기를 판매한다. 기술력 인정받았다는 거죠. 협력 생산한다는 거는 연우가 떡히 있는데 왜 폰테코리아가 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얘네가 기술력이 있고 세계적으로 먹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HCP 패키징이 들어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얘네가 무슨 회사냐면은 전 세계 10개 정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뭐 2019년 매출액은 4,800억 정도로 세계 색조 화장품 용기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립스틱 같은 데 진출하려고 했던 폰테코리아 내용과 얘네가 지금 맺은 이런 계약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거죠. 립스틱 같은 제품의 색조 화장품 립스틱의 용기를 만들어서 HCP가 대신 판매해 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처럼 보면은 이제 HCP 그룹 에디우라는 최고 경영자는 메이저 보이서들이 최고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펌텍콜의 펌프 기술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높은 기술력을 뭐 제품을 접목해서 뭐 제품 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 멋지게 할 수 있다. 보면은 기술력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 유지하고 있는 거, 단가 인하 압력을 이겨내는 영업이익률 유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HCP라는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도 같이 일하자,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연우보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지금의 저평가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왜냐? 화장품이 지금 약간 죽쓰고 있기 때문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연우와의 비교인데 이 부분이 영업이익률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연우랑. 근데 이게 감가상각비로 인한 것이 아닙니까? 연우는 이미 감가상각비를 내고 있고 펌텍코리아는 이번에 신설했기 때문에 그 신설된 감가상각비가 이제 영업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한 내용인데, 보면은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지금 홈테코리아는 감가상각비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2-3% 정도밖에 안 되고, 연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6%, 최근에 올라서 한 8%까지 올라왔는데 그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연우는 뭐 한 12%, 홈테코리아는 뭐 18%. 아직은 좀 홈테코리아도 우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 한데, 홈테코리아가 영업이익률이 좀 좋은 이유가 또 뭐 사출이나 금융 외주 주는 이유가 있고, 공장 자동화가 좀 잘 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감가상각비가 새로 생기더라도 뭐 크게 영업이익단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보는 것 같고, 이거 어디에 점수를 더 주느냐, 하여튼 뭐 화장품이 돌아오면은 둘 다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폰텍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하여튼 좀 시간이 계속 걸리겠지만 어차피 소모성 화장품인 비냉모성 소비재의 화장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으니까 언젠가 다시 그 소비는 돌아올 테니까. 하지만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용기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그럴 때에 좀 기술력이 좀 있어 보이는 폰테코리아를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들 감사합니다.